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림을 보면 아마 몇몇 분들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10월 넷째 주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방어를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하방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했고요. 중요한 자리의 이탈은 하방을 볼 근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오타가 났네요.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글쎄,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는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는 없지 않아 라는 생각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발로 가능할까? 미국 지수는 현재 안전한 자리일까를 생각해보면 코스피는 조금 불안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보다는 그나마 낮습니다. 그 이유로는 750포인트라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긍정을 보려는 그런 기도보다는 호재가 있는 일정 섹터, 기업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0월 21일 월요일 일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영국의 외교장관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방산 섹터가 메인이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전쟁에 대한 분위기 고조,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소로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는 방산이라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루미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위성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세트랙I, AP위성, 컨택, 이노스페이스 정도를 볼 것 같은데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이동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가 시초가 대비해서 비싸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래 대금이 몰리는 특이 현상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루미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WB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행사로 관련주로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의 10월 LPR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첫 번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폴란드 대통령이 화요일에 국빈 방한을 합니다. 관련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볼 것 같은데요. K방산 기업들의 주요 수출 지역에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섹터를 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현대차 인도 법인 증시 상장일입니다. 관련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인도 상장으로 최대 33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4,800억 원 가까운 자본금 조달 가능성으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이나 로봇, 연구개발과 같은 다양한 곳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SMR 국제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BHI, 효성중공업, 한정기술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가 공개를 합니다. 관련주로 이스페타시스, 브리지텍,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첫 번째는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종료 그리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리가켄 바이오의 ADC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일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보로노이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도 섹터는 바이오의 유지 가능성도 높고요. 바이오 섹터가 최근 해치 종목이 되기도 하고 섹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월드 2024가 개최가 되고요.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로봇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면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의 방향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하는 지금이라면 이 일정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요. 관련주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개최가 되는데 관련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세트랙I, AP위성까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첫 번째는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관련주로는 먼저 보기 전에 섹터로 2차전지, 로봇, 자율주행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PNT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망의 상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섹터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도요타 회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도 하고 정의선 회장과의 비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윈윈의 조건은 뭘까요? 저는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는 KT셋, 무궁화 위성 6A호를 발사를 합니다. 관련주로 KT, KTCS, KTIS 정도를 보면서 하나시스템, 세트랙I 정도까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중국 관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실리콘투, VT, APR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일정은 고 이건희 회장의 추모식이 개최가 되는데 관련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국내 대표 기업은 위기론이라는 단어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때의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도달한 상황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가의 상황입니다. 지수 자체가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지수 상황이 너무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과도하게 빠진 삼성의 주가를 본다면 삼성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선대 회장 추모식 이후에 사장단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그 내용에는 M&A에 대한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일정을 정리를 해보면 10월 넷째 주 주요 일정으로는 섹터로는 방산, 현대차 그룹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 세 섹터를 주요 깊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 월요일에 한국과 영국의 외교장관 전략회의, 방산, 그리고 22일 화요일에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방산, 현대차 인도 법인 증시 상장 예정일, 현대차 그룹 관련주, SMR 국제 컨퍼런스, 원전과 SMR 관련주를 23일 수요일에는 키트루다 SC 임상 종료 및 결과 발표와 리가켄 바이오의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관련된 대표적인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월드 2024로 로봇 섹터를,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를,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으로 우주항공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로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고요. 일본의 도요타 회장이 정의선 회장과의 비밀 일정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고수를 그대로 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다음 주, 이번 주, 넷째 주도 방산 일정이 많고요. 섹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방산 ETF의 흐름을 본다면 방산은 차트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 관련 일정이 다음 주에 핵심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 지역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부분으로 방산을 보고, 그리고 폴란드 국빈 방문으로 방산을 봅니다. 튀르키예 방산 박람회가 방산 일정이고, 방산과 관련된 일정이 많은 한 주를 보면서 섹터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바이오나 방산과 같은 지수를 방어하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